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VLOOKUP 함수의 용도와 사용법, 그리고 주의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는 정말 간단합니다.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딱 찾고 싶다. 이럴 때 쓰는 함수예요. 네, 함수의 형태는 이런 식이고 파란 부분만 잘 채우신다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딱 두 가지 규칙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규칙만 이해를 하신다면 파란 부분의 내용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또는 나중에 까먹더라도 직관적으로 채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입니다. 제가 가진 어떤 데이터의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네, VLOOKUP은 항상 범위의 첫 번째 열만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탐색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규칙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열을 데이터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이 VLOOKUP은 데이터들의 위치를 왼쪽부터 몇 번째 열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열의 번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정한 범위 내에서 만약에 빨간색 데이터를 찾고 싶다면 왼쪽부터 1, 2, 3번째 데이터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규칙만 이해하셨다면 VLOOKUP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윗부분을 다시 보면 자, 내가 데이터의 범위를 알려줄게. 그리고 데이터의 이름이랑 위치도 같이 알려줄 테니까 내가 말하는 데이터를 찾아줘. 이런 뜻입니다. 이 정확도에 대해서는 예제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예제를 보실게요. 여기에 총 15명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의 이름은 지정한 범위의 첫 번째 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어진 데이터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데이터의 이름으로 쓰고 싶다면 데이터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면 이렇게 지정해서 첫 번째 열로 만들면 됩니다. 또는 데이터의 이름을 제가 직접 입력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저는 데이터의 이름을 인덱스라고 쓰고 숫자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1부터 15번까지. 이 숫자가 이제 데이터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가 항상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VLOOKUP을 나한테 사용하기 편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 중에서 이 13번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고 싶다면 물론 눈으로 직접 찾아서 써도 됩니다. 시철수 이런 식으로 눈으로 찾아서 써도 되지만 데이터의 양이 1000개, 10,000개가 돼버리면 육안으로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VLOOKUP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먼저 VLOOKUP을 이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셀에 함수를 입력해주면 lookup value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친절하죠? VLOOKUP에 입력해야 하는 이 인자들이 전부 표시됩니다. 이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이름은 아까 여기에 13번이었습니다. 그 값을 여기다 써놨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방향키로 이동해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하면 테이블 어레이가 나오죠. 이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입력되었죠. 표 범위까지. 이 정보만으로 VLOOKUP이 어디까지 찾았는지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지정해준 데이터의 범위에서 내가 찾아달라는 데이터의 이름 13번이었죠. 이 13번에 해당하는 행을 찾은 상태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 알려줘야 될 정보가 뭘까요? 저는 이 13번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으니 이름이 이 행의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한 범위의 맨 왼쪽부터 1,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2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해 보면 네, 마지막으로 true인지 false인지 선택하라고 나오죠. 검색의 정확도를 고르라는 뜻입니다. 저는 데이터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기 원하기 때문에 false를 고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false는 문자로 입력해도 되지만 엑셀에서는 false를 0으로 true는 1로 인식하기 때문에 숫자 0을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닫고 엔터를 치면 네, 13번째 인덱스인 최철수가 잘 찾아졌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이, 성별, 번호까지 모두 찾을 거니까 이 이름에 작성된 수식을 복사해서 나머지에 붙여 넣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언뜻 보면 잘 찾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번호가 다릅니다. 네, 뭔가 이상합니다. 나이 셀을 클릭해서 수식을 보면 데이터의 이름과 표의 범위가 한 칸씩 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별도 2칸씩 밀렸네요. 이것은 이제 복사를 하면서 움직이면 안 되고 고정돼야 하는 값들이 움직여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름 수식으로 가서 이 인덱스 셀을 의미하는 G7, 이 G7을 드래그하고 F4키를 누르면 달러 표시가 붙습니다. 이 달러 표시는 복사할 때 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범위도 드래그를 해주고 F4를 클릭하시면 고정이 되고 이 다음에 다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름 셀에서 나온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드디어 복사가 잘 됐습니다. 이제부터 나이, 성별,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위치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나이가 세 번째죠. 이곳에 3을 입력하시면 그리고 성별은 네 번째, 번호는 다섯 번째죠. 네,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꿀팁. 이 데이터의 위치가 전부 숫자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사할 때마다 방금처럼 하나하나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르쳐드릴 팁을 이용하신다면 복사할 때 입력하지 않고 빠르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데이터의 위치를 이렇게 살며시 적어주고, 자, 이름 셀을 예로 들어보면은 이 위치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 대신에 셀을 선택해 준다면 그 다음 붙여넣기를 해보면 아주 쉽게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짜놨을 때 만약에 나이와 성별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위에 숫자만 네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감쪽 같죠? 네, VLOOKUP의 사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의점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데이터의 이름은 지정한 범위의 맨 왼쪽에 위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VLOOKUP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이 예제에서 데이터의 이름을 제가 아까 작성한 인덱스가 아니라 사람의 나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열을 나이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30살인 사람의 이름을 찾고 싶다면 여기에 30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또는 이 범위의 첫 번째 열을 나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같은 이름이 존재하면 첫 번째 이름의 데이터만 반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3번 인덱스를 제가 만약에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와 여기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위쪽에 있는 데이터의 결과가 반환됐습니다. 그러면 13번의 이름을 좀 더 위에 만들어 본다면, 자,
이 세 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데이터가 반환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의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점은 데이터의 이름에 물결이 들어가 있으면 못 찾습니다. 자, 제가 이름의 앞에 1-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이름 앞에 1-가 들어가면 이 특수문자 다시라는 것이 들어가도 잘 찾아지죠. 그러면 이번에는 1/를 붙여보겠습니다. 1/ 역시 잘 찾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결이 들어간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결은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상 VLOOKUP 함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